2회 구조입니다. 조금 전에 하셔서 간단하게. 책산 조직, 그 다음에 염력세포 말씀하셨던 여기 유관속초, 베스쿨라 번들 셰스, 그 다음에 여기가 물관, 체관, 그래서 여기가 인맥이죠. 입의 맥입니다. 큐티클 층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피세포, 여기 공변세포, 이것도 세포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래, 기공이고요. 글자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잎의 구조고, 이 잎이 여기를 한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이 부분이고, 이 부분, 가까이에, 잎과 가까이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단편으로 잘랐을 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상으로 떨어졌지만 잎이고요.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리, 줄기에 열매, 뭐든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엽록초,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초에서 텔라코이드망에서 ATP하고 NADPH가 만들어지면 스트로마에서 켈빈으로 돌아서 2GAP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스크로스가 만들어지면요. 스크로스가 만들어져서 이 스크로스가 이 옆에 있는 동반세포를 타고 동반세포입니다. 컴패니언 셀 타고 체관으로 옵니다. 이게 체관이에요. 플럼, 그 다음에 여기가 자이로, 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물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에 있는 물관과 체관 사이에는 형성층이 있습니다. 베스큘라 캄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비움 형성층이 이렇게 있고요. 셀들이 있으면 이 사이를 물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체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물관은 물이 물을 수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온 부분과 이쪽에서 만들어진 스크로스가 이쪽을 그 동반세포 사이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올라오면 물이 같이 이쪽으로 동반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만들어지면서 고정액소 저장으로 같이 영양분과 포도당과 설탕과 물이 함께 내려옵니다. 체관을 통해서 물은 다시 물관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체관에 있는 스코스들이 뿌리, 줄기, 그 다음에 열매의 농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엉거리고 이쪽에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물관과 체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볼게 이 부분, 이게 잎의 구조고요. 여기 잎과 연결된 이 부분을 받고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분 1년생 나무 줄기, 그 다음에 단연생 5년 이상 된 목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이 베스크라 캄비움입니다. 이 부분이죠. 베스크라 캄비움.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는 부분. 그래서 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체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나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피덤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부분이고요. 에피덤. 여기는 물관, 자일럼, 이거는 체관, 플럼, 그 다음에 여기 캄비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것이 어떻게 나무처럼 이렇게 나이트를 가진 나무로 자라는지 한번 보면 먼저 채색 부분이라는 캄비움이 올라가면 얘가 성장 단단한 이 물관이 단단해지죠. 여기는 전부 다 핵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죽어가면서 분비물을 내뿜면서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것들 때문에 밀려서 이 부분이 먼저 형성이 밀려갑니다. 이 캄비움이 밀려가고 캄비움이 다시 분열을 하면 여기서 그대로 가면서 체관이 생깁니다. 빨간 것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X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또 다시 물건이 생겨야 되니까 새로 생기는 게다가 C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분열하고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그리고 다시 C가 되고 C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 있던 게 여기 있고 새로 생기면서 얘가 새로 생기면서 체관이 새로 생기고 원래 있던 거 있고 원래 있던 거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있고 원래 있던 거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C, P,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양방향으로 이 성장의 부분이 이쪽 양쪽으로 형성돼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모식도로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밀려옵니다. 제1체관이, 제1물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물관. 그 다음 이만큼이 거의 이제 제2물관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제1물관, 제2물관. 그 다음에 이게 형성층입니다. 이 형성층. 그리고 제2체관이 되고요. 제1체관은 여기 있던 1. 이것은 뒤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제1체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새롭게 나무가 듣고지고 컵 형성층이 이렇게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2물관 부분이 나이테를 형성해서 이렇게 아까 박사님이 그려주신 대로 이 부분이 제1물관, 1, 2, 제2물관. 제2체관, 그 다음에 제1체관 이렇게 돼서 1, 2,
2, 1 순서로 되고 프로프층 이렇게 돼서 프로프층이 없어지면 제1 체관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페리덤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깎여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셀의 플랜트의 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랜트의 셀은 그 세포입니다. 식물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세포질로 되어 있고요. 세포질이 있고 에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홍성층을 통해서 원형질 막을 통해서 그 원형질 막에서 그 효소에 의해서 셀룰로즈가 합성이 되죠. 그래서 합성이 되어서 나오면 시간이 없어서 나오면 이 부분이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위에 주변을 둘러싸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가 세컨더리입니다. 세컨더리 월 2차 세포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프라이머리 월 1차 세포벽입니다. 그래서 2차 세포벽에서는 리그린이라는 성분이 형성되고 제 집 그 종이를 만들었을 때 1년간 만들어지는 종이 양이 350톤이나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1차 세포벽에서는 1차 세포벽에서는 똑같이 셀룰로드가 나오는데 원형질 막에서 형성이 된 그 셀룰로드들이 구멍을 타고 36개의 구멍을 타고 쭉 나와서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팩틴이라는 팩틴이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팩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보고 지금 제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이 세포에 에코가 있으면 식물의 셀이라고 했으니까 에코가 있고 여기 팩이고요. 여기 이제 연목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에코, 뉴클리우스가 있으면 이게 원형질 막입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이고요. 플라즈마 멤브레인 바깥에 있는 게 1차 세포벽이고요. 세포벽. 그러다가 1차 세포벽 때문에 나중에 2차 세포벽을 형성하게 합니다. 박사님, 1차 세포벽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1차 여기가 1차 세포벽이고 이게 2차 세포벽입니다. 2차 세포벽, 1차 세포벽. 그리고 이 바깥의 부분이 라멜라, 미들 라멜라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 라멜라 구조를 통해서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구조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식물의 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에코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원형질막 지금 말씀드린 이 원형질막에서 36개 구멍들에 의해서 셀룰로즈가 형성이 돼서 1차 세포벽으로 나와서 리그린, 그 다음에 2차 세포벽에 2차에는 리그린, 1차에는 팩틴이 형성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죠. 이게 이제 셀룰로즈의 형성입니다.
원형질막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36개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셀룰로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룰로즈는 헤미셀룰로즈가 그 셀룰로즈 부분을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린이 있습니다. 리그린. 이거는 2차 세포벽에 있는 부분이고 1차 세포벽은 팩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피블이라는 셀룰로스 마이크로피블이라는 단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친구는 여기 한 4 나노미터 정도, 이거는 요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닥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산소고요. 6개의 산소를 이 손들이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고 사진입니다. 이 산소와 산소 사이 여기죠. 여기 글루코스입니다. 여기 우리 책이 연결돼 있습니다. 글루코스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서서 연결되어 있는 글루코스의 연결 사슬, 글루콘 사슬이라고 명칭은 글루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는 문자식으로 보면 문자식이 아주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요. 이쪽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갑니다. 글루코스의 그 식을 보면 괜찮아요. 형태를 보면 OH가 위로 올라가서 베타 글루코스죠. 네. 베타 글루코스 다음에 OH 그리고 제가 팩틴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팩틴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량체의 그 다당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친 아라비논, 그 다음에 호모 갈락토란, 호모 갈락토란. 네, 따라해주세요. 호모 갈락토란. 네, 호모 갈락토란. 네, 하우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라비난. 저거에 똑같은 AI로 붙으면 이거 나오면 저거 유리터, 저 포장 저거 쭉 붙이는 걸 말해요. 저거 중요 사슬입니다. 이 정도에 선들 그리는 게 저거 연결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람노 갈락토리는 프로난. 자, 따라서 남도 갈락토로란. 그럼 저는 남노스가 뭔지 이제 구조 따라야죠. 저걸 기본 유닛은 남노스인데 그걸 토로란이니까 계속 또 갈락토스가 있잖아. 남노스가 들어있고 갈락토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갈락토스의 연결망에 남노스 당이 격까지를 친 거예요. 이게 베이스고 이게 격까지 친 거고. 그렇지. 베이스고 격까지 친 거고. 그래서 이건 남노 갈락토란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뜬 거, 이게 자일로 갈락토란.
따라서 자연과 갈라프로라. 이게 바로 뭐냐, 저 껌에 들어가 있는 그거요. 그 다음에 아라비노스, 람노스, 크잘로스. 이게 전부 당류예요. 그런 걸 당류한다는 그런 한국 분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본 엘리먼트. 네, 아주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새로 확 들어오잖아요. 확 들어오는 게, 왜 좋냐면, 이렇게 걸만 보니까 이제 식물학의 본질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할 때 대충 그랬어요. 수학을 노트를 꼼꼼하게 했는데, 대부분 과목을 노트를 대충 이렇게 스케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와서 느끼는데, 이게 잘 쌓이지가 않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실제로 그걸 지식이 플랫폼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인 편하게 적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심하게 그리는 게 자연과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앞으로 좀 그걸로 가는 게 나중에 위해서 그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받기 어렵지만.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연과는 사실 설명할 필요 없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유니버설 레지 철학의 본질인데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보면 안다. 그래서 보면 안다. 자연과의 본질은 보면 안다. 딱 보니까 이거 보고 설명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지금 요게 따라서 연목체를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식물세포는 가장 중요한 연목체인데, 연목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안 드러나는데 이게 하나의 셀들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셀들이요. 이 셀에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심지어 어떤 데 7, 80% 연목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파랗게 보여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불량적으로도 연목체가 무지하게 많아요. 연목체가 실제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연목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보조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라든지 이런 주황색, 붉은색 색소가 요거 조금씩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있는데 봄에서 여름까지는 이 연목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이 연목체가 사라지고 태양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은 주황색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따서 낙엽이 된다. 네. 숨어 있는 거예요. 연목체가 그만큼 많은다. 네. 근데 이제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게 왜 다른 색소가 이렇게 있느냐? 이건 직접 강합성하지 않은 이런 색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다속 플랑크톤을 공부해보면 알아요.
이거 뭐죠? 스트로마. 이거 이렇게 맞아요. 스트로마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잘 됐어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여기 가기 탁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수크로스예요. 자, 수크로스. 네. 이게 농반을 만든 거예요. 스타치, 농반을 만들고, 농반을 만드는 기본이 소위 말해서 뭐죠? 글루코스. 무슨 글루코스? 알파 글루코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파 글루코스를 연결해갖고 뭘 만들죠? 1차적으로 아밀로스를 만들어요. 아밀로스에 캡까지 치는 걸 뭐라 그러죠? 아밀로펙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함께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농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반은 요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꼭 잊으면 근데 수크로스가 어디서 만들어진다면 전체가 부분적인 수크로스예요. 설탕이 있어요. 설탕이 뭐로 되어 있죠? 설탕이 뭐예요? 합법으로 뭐지? 2단계라는 항상 단하고 공부할 때는 단단분야, 2단분야 쫙 연결된다. 그것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설탕을 가지고 2단계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2단계부터 단위 2개 붙었잖아요. 무슨 단 무슨 단? 알파.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설탕은 저장당인가요? 구조당인가요? 저장당이잖아요. 저장당 들어가는 그 당이 뭐예요? 저 뭐였어요? 알파당이었죠. 그래서 알파 글루코스, 알파 글루코스. 그다음 또 이탄당에 다른 하나가 있을 때까지 그 다른 게 뭐죠? 프로토스인데 이거 잘 들었어요. 이 프로토스인데 과당이잖아요. 이 프로토스는 알파예요,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잘 들었어요. 글루코스는 알파였잖아요. 근데 프로토스는 베타였잖아요. 요 구조는 무슨 구조라고 했죠? 아노모. 이 아노모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공책에 나오는 건데, 아노모 구조를 가질 때 2단계에서 두 개의 당이 붙는데, 이 글루코스는 알파고, 프루토스는 베타니까 이 다른 알파, 베타가 결합의 2단계에서 이런 경우를 아노모 구조라고 해요. 아노모 구조가 중요하다면 이거는 쉽게 분해가 안 돼요. 특별하게 이걸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않는 기본 그런 어떤 생각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과정에서 왜 수크로스가 선택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노모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가당이 이렇게 된 이 상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들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물반체가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수크로스와 관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네. 이 수크로스는 현금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은행에 저축, 농가는 은행에 저축한 거예요. 그래서 농가는 언제 쓰느냐면 식물이 밤에 감압수를 안 할 때 이걸 분해해갖고 글루코스를 배워갖고 쓰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세요? 근데 이쪽에 낮 동안에 모든 자극을 옮길 때는 수크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수크로스가 대량으로 쓰는데 어디겠어요? 식물이 쓸 때 대량으로 쓰는 게 뭐냐 하면 셀룰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식물 몸집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셀룰로스가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수크로스를 극복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 가면 수크로스예요. 그냥 수크로스가 쫙 와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이 수크로스가 넘어가갖고 고구마, 감자같이 덩이 주기로 갈 때는 다시 좀 저장됐던 녹말로 저장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현금처럼 쓰는 수크로스가 하는데 글루코스를 어떤 요소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서 수크로스에서 일단 과당을 끓여내요. 그럼 포도당만 남잖아요. 알파 글루코스가 남잖아요. 이 알파 글루코스가 굉장히 복잡한 기제에 의해 갖고 지금 요 ATP 따라서 셀룰로스 신세사이즈 셀룰로스 합성 요소 신세타이저입니다. 셀룰로스 신세타이저가 구멍이 6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36개 구멍에서 90하고 나오는 이쪽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냐면 알파 글루코스가 들어가고 복잡한 과정에서 모르긴 해도 그게 베타 글루코스로 바뀌면서 그게 하나의 단란체가 되어갖고 붙여갖고 뭐가 되죠? 셀룰로스. 그러니까 셀룰로스의 기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 나오는 부분점 이게 뭐죠? 수크로스라는 거예요. 수크로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고구마 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목재가 어떻게 만드는가 동시에 알 수 있는 이 정보가 이 그림에서 다 드러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놓으니까
그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봤더니 명확하게 보세요. 이 그림도 핵심이야. 내가 이름을 당시에 그랬는데 옛날에 이거 보시면 이거 하나의 이 마이크로 피부라고 합니다. 이걸 쭉 따져가 보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 베타 글루코스의 무지하게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의 말하는 싱글성 파이버입니다. 싱글성 파이버. 싱글성 섬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 처음 싱글성 파이버가 소화에 좋다 하니까 이게 긴 거 읽을 줄 알았잖아요. 그게 마이크로오다입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가 나노베타 사이즈잖아요. 이거 알겠죠? 이 원자, 이게 하나, 글루코스니까 기껏해 원자만 한 수십 개밖에 안 붙었는 건데, 크기가 얼마 돼 있어? 나노베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결돼갖고, 이게 수천 개 연결돼야 싱글성 파이브의 기본 유닛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오다, 5마이크로 이런 게 싱글성 파이브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됐죠? 그다음.